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정부기관 지원 정책을 통한 종류의 유형과 또 필요 자금 예측, 또 보증기관의 활용, 지원 정책의 이해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금의 종류를 보게 되면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으로 기업의 자금을 크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전 자금이라는 것은 임금, 원자재 비용 등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경영 자금으로 유동적이고 단기적인 자금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시설 자금은 사업장 확보, 또 생산 설비 구입 및 또 개최를 하거나 또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과 설비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고정적이고 장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의 자금은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러한 시설 자금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자금이나 공장 설립, 기계장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같이 기업 내부에 고정화되어 있어서 그 자산에 투입되는 자금입니다. 운전 자금은 임금이나 원자재, 영업 활동을 위한 각종 경비에 소요된다는 것으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금의 유형으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본인 자금, 자기 자금이라 하죠. 와 정책 자금, 정부의 정책 자금, 또 R&D 기술과 연구 개발비, 이어서 금융권의 차입을 통해서도 자금을 도입할 수 있죠. 또 IPO 등 투자 유치를 하는 것으로도 자금이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은 이런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초기에는 자기 자금과 정책 자금, 금융권 차입 등으로 충당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R&D, 또 투자 유치, 이런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늘게 됩니다. 이런 필요한 자금의 예측의 진행 방법으로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사업 시나리오 분석과 또 추정되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금에 대해 비판적인 전망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것까지 감수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예비 자금까지도 산출해 놔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기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 자금 예측의 진행 방법으로는 처음으로 사업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시고 3에서 5년 내외에 추정하는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는데, 그러한 따르는 손익, 재무, 현금 흐름도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현실적이고 또 혹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에 따른 예비 자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자금과 이런 추정한 재무 상태를 통해서 플러스되는 누적 적자분이 있다면 이걸 합쳐서 우리가 필요한 현금을 준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예비 자금은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고, 예비 자금은요, 여유를 갖기 위한 자금이 아니에요. 자금 계획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음으로는 보증기관의 활용을 살펴볼 텐데요. 보증기관 활용 제도라는 것은 담보력이 일부 부족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성과, 또 성장 잠재력, 무형의 신용을 발굴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믿고 보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증기관, 보증제도, 개런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증기관에 활용을 하는 그 보증기관별 보증 대상 기업을 살펴보면요. 크게 대표적인 보증기관 세 군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우리나라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신보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서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기술보증은 어떤 것인가? 대표적인 게 신용보증이고 추가적으로 기술보증은 신기술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 제조, IT, 연구개발, 기술 서비스, 여타 영업 영위하는 기업들도 신기술일 때는 보증이 되던데. 기술의 포인트. 세 번째, 지역신용보증. 지역신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전 업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위하는 업종이 있다면 무슨 신용보증기금도 지원을 받고 이것이 기술 아이템이 되는 기술도 받고 내 지역에서 또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보증기관의 활용이라는 것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 대출의 핵심 요소인 신용도, 안정성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환기간, 금리 수준 등에서 다소 완화되고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보증기관의 지원 상품에 따라서 금리 수준과 또 상환기간도 안정적이면 길게 함으로써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의 목적과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정책의 목적은 국내 산업 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우리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또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대상이 되고요. 지원 내용은 자금과 시설 공간, 서비스 상품 개발비, 국내외 마케팅, 교육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해 줍니다. 또 지원하는 방법은 직접 융자,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융자 두 가지 다 할 수 있고요. R&D 개발, 또 각 정부 기관과 지자체, 또 협회나 단체 등을 통한 바우처 지원, 사무공간, 전문 인력 지원, 사업비용 지원 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한데요. 기관 공고를 통해 신청에 의해 접수가 되고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추진 방향은 각 창업 지원 정책별 사업별 단일 브랜드로 우리가 K-스타트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kstartup.go.kr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부 창업진흥원 이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범주로 분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을 크게 살펴보면요. 창업 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에 따르는 변화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여러 창업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망라돼서 있는 것들을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을 연령별 대상별로 중고생, 대학생, 또 시설 공간도 보육센터 이렇게 구분, 또 멘토링이라 해서 전문 인력 지원도 창조경제타운과 ICT 구분했고, 정책 자금도 청년들을 위한 것과 창업기업 보증, 해외 진출 K 글로벌과 히트 500,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 또 K-스타트 R&D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그리고 스타트업 행사 네트워크도 하겠죠. 창조경제 대상, 슈퍼스타 V, K 글로벌 등 다양한 데모데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반 창업기업 지원 자금과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대표적으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의 지원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 준비자에 대해서 이 시설자금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고요. 한도는 있습니다. 총량이 있고요. 그래 봐야 이제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청년 전용 창업은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39세 미만을 우리가 청년 보거든요. 그래서 업력 3년 미만, 39세 미만이면서 업력 3년 미만. 그래서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경우는 7년 미만까지도 갑니다. 금리는 연 2% 이하. 시설 운전 6년 이내에 기업당 1억 이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예비창업과 또 창업기업 우대 지원 제도로 특별히 구분하고 있는데요. 예비창업 창업 사전 보증을 위해서는 우수 기술 아이디어. 그래서 창업 멘토링도 함께 지원해 주면서 보증료를 감면시켜주는 특징이 있고, 창업기업 우대 지원제의 특징으로는 이 신기술을 영위하고 있는 맞춤형 창업기업 보증으로 7년 이내 기업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게 중복 지급이 될 수 있어요. 이 또한 2% 이내로 금리를 지원해 줍니다. 얘는 기업당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신용보증기금인데요.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과 유망 창업기업으로 구분해서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할 때까지 4단계 지원을 통해서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 내용을 엑셀레이터, 금융 지원, 성장 지원이 있고요. 유망 창업기업을 해서는 유망 창업기업의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는 전문 자격, 아이디어, 기술 지식 창업 등으로 구분해서 예창 보증 10억 원 한도까지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시설 공간 지원인데요. 창업 보유센터, 또 시제품 제작터 등을 통해서 창업 보유센터,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 경영 컨설팅,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과 기술 컨설팅, 멘토링 등을 해주고 있고요. 저도 여기에 창업보유센터 등의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제품 제작터라 해서 예창, 중소기업 등의 아이템에 대해서 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창업 도약 패키지나 창업 성공 패키지, 우리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있죠. 그래서 우수 창업자를 선발해서 이렇게 창업 계획 및 해주는데, 이 또한 39세 미만. 그래서 1년간 최대 1억 이내에 또 총 사업비 70% 이내로 지원해주고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 또한 매년 2, 3월에 이렇게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꼼꼼히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R&D 지원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과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창업 성장 기술 프로그램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 어려움을 있는 고객들에게 지원해주는 7년 이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마지막 팁스는 엔젤 투자와 연계한 정보 R&D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 창업을 제고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창업팀의 전체 지분이 60% 이상 가지고 있고 운영사 지분율은 3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해주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버 팁스 타운 join tips or.kr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 사업별 구체적인 창업지원 기관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 사업별 FAQ 콘텐츠 창업지원 기관 안내. 이번 시간을 통해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과 각 창업지원 기관별 내용과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 그 첫 번째로 창업기업 재기 지원 펀드를 지원 조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 3세번 재기 지원 펀드 3천억 원, 즉 정부 재정 1,500억 원과 정책금융, 민간자금 1,500억 원, 중소기업청 3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 2천억 원에 총 5천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인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신보, 기보,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입니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는데요.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연대 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다음 창업 후 7년이 넘는 성숙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2019년 창업기업자금 지원 예산은 총 7,760억 원이므로 크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인 1년에서 3년 미만의 초기 성장 기업과 3년에서 7년 이내의 창업도약 성장금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정부의 단계별 창업 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중기벤처부 청년사업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 창작터, 스마트 벤처 캠퍼스, 청년 전용 창업 지급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초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사업 신청 이전에 사업자 등록은 미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예비 창업 패키지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부가세 부과 등의 과중한 서류 작성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원 사업 신청 시 아이디어의 사업적 가치 설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시제품, 모형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시장과 고객 그리고 경쟁자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원사업별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특성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인건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생각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보험 계산 등 각종 증빙 세무 자료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담 멘토의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담 멘토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멘티로서의 자세, 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마루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입니다. 아이디어 마루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에 도움되는 30일간의 온라인 멘토링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프라인 멘토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 마루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먼저 타 산업과의 연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즉, 원본 증명 서비스, 지식재산원 출원, 보증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각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해줍니다. 2019년 멘토링 플랫폼 주관기관은 서울 엔슬 파트너스, 경기 강원 용인 디지털 산업진흥원, 충청 모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 부산경제진흥원, 전라 제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오프라인 멘토링, 창업지원 사업 연계, 교육 및 네트워킹 행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관하여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자금 및 전담 멘토 등을 지원합니다. 예비 창업자의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창업 교육 실시, 전담 멘토 매칭, 사업 관리 및 창업,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관 운영 기관은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여성벤처협회이며 모집 인원은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각각 500명, 10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 창업과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로 해주시면 됩니다. 초창기 창업 패키지는 3년 이내 창업자에게 자금 및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술 혁신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대학, 연구소, 청년, 중장년, 산업, 글로벌, 투자 연계, 판로 연계, 제조 특화 등과 같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권역별 산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와 창업진흥원 초기창업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에서는 창업을 하려는 기업가나 창업 동아리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술 및 경영 진단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데 팀당 2~3명의 멘토에 의한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술 분야와 경영 분야로 나누어 전문 멘토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모바일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SNS 서비스와 모바일 앱 등을 교육 및 자문하며 경영 분야에서는 기업가 정신교육, 비즈니스 모델, 자료 작성 및 PT 등을 교육 및 자문합니다.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의 주관 지원 사업은 창업 동아리 및 예비 사업자,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로 나누어 각 단계별 창업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의 주요 성과로는 투자 유치 286건과 M&A 6건, 법인 설립 351건, 고용 증대 1639명, 정부 지원 자금 유치 1157건, 특허 출원 등록 759건이 있습니다. K-스타트업은 창업자들을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19개 곳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간 정책 자금, R&D, 판로 해외 진출, 행사, 정신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사업 공간에서부터 경진대회, 연구개발, 자금 등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사업을 구상하시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사이트라 할 수 있죠. K-스타트업 사이트로 접속해 보시면 K-스타트업 관련 소식들은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지비즈는 K-스타트업과 비슷한 사이트로 경기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금 창업, 기술 사업화, 수출 판로 등 다양한 분류 체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와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서류 제출을 내 서류함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지원 정보가 뜨면 홈페이지, 문자, 모바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내가 신청한 지원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는 여성만을 위하여 프리랜서, 창업자, 발명가, 개발자, 기획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용 사무 공간입니다. 창업 매니저가 있어 창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마루에서는 자체적으로 창업리그 예선전을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여성 예비 창업자에게 표창 및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사업가 육성 사업 창업 지원 기관 현황입니다. 지역과 여성, 글로벌, IT, 도시재생 등의 지원 기관은 2개 이상의 분야를 병행하는 창업 지원 기관을 의미합니다. 서울 테헤란밸리의 민간 창업 지원 기관은 마루 180, 디캠프, D2 스타트업 팩토리가 대표적인 민간 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은 각 기관별 시기와 규모에 따라 다양하고 또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다양합니다. 시제품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공기관의 경우 정확한 산출을 위해 제품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 및 재질의 소모량, 장비 이용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업체의 기술력 및 노하우에 따라 산출하여 각 기관별로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 사업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발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아이디어 팩토리, 창업넷,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즈인포, 각 지역별 테크노파트, 각 도별 경제통상진흥원, 대학 산학협력단 등이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 전문 인력 및 장비 보유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 서비스 지원과 셀프 서비스 지원 여부, 비용 등은 각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제품 제작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행복창업지원센터, 캐디안 3D 프린팅을 통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